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9번째 노트. 이 노트에서는 해시 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해시 함수가 그 자체로 되게 간단한 함수이고 그것을 활용해서 뭘 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에서 이 해시 함수가 활용됨에 따라서 이 해시 함수를 보는 시각이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이렇게 별도 챕터로 해시 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해시 함수와 관련해서 패스워드와 관련된 패스워드를 이용한 인증에서 그 해시 함수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해시 함수를 이용한 여러 가지 기술들, 해시 체인, 해시 퍼즐, 해시 트리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양자 컴퓨팅 이 도입이 되면 그것에 이제 양자 내성 암호로 그 해시 함수가 많이 고려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지금 현재 고려되고 있는 해시를 이용한 전자 서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2장에서 이미 설명드린 그런 똑같은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는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 임의의 길이의 이진 문자를 고정된 짧은 길이의 이진 문자로 매핑해주는 함수다. 그래서 이 해시 함수로 나온 그 결과값, 해시값은 입력으로 들어간 이 이진 문자열, 데이터에 대한 지문이다. 이 데이터를 다르게 나타내기 위한 지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에 있는 지문도 저를 나타내는 어떤 정보로 사용되듯이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 자체를 사용하기 힘들 때에는 그것의 해시값을 구해서 그 해시값을 그 데이터를 대신하는 역할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는 5가지 요구 사항을 갖고 있는데 긴 길이의 메시지를 짧은 길이로 바꿔줘야 때문에 압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압축은 일반적인 압축하고 다른 게 복원, 다시 원래대로 그 짧은 길이의 문자열로부터 임의 길이의 문자열로 다시 되돌아가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압축하고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계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주어지면 hx를 계산하는 것이 쉬워야 되겠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반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y값을 보고는 이 y값을 계산할 때 사용된 x 또는 y값으로 매핑이 되는 또 다른 어떤 값을 구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반형성.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때 항상 이 y가 있을 때 이 y가 이제 x는 y인데 이 x만 y로 매핑되는 게 아니라 또 많은 데이터들이 y로 매핑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입력은 엄청 크고 출력은 요만큼 작기 때문에 이렇게 매핑하다 보면 여러 개의 다른 입력들이 똑같은 걸로 매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게 충돌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충돌을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형성이라는 건 요거 주어지면 어떤 것을 찾을 수 있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충돌을 찾는 것이 이제 어려워야 되는데 이 충돌도 두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임의의 두 개를 찾는 거.
그게 이제 강한 충돌이 되겠고요.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얘랑 똑같은 값으로 매핑되는 얘를 찾는 게 약한 충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생일로 비유하면 김상진이 있을 때 김상진과 똑같은 생일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강한 충돌일 것이고요. 생일이 같은 의미의 두 사람을 찾는 것이 약한 충돌입니다. 그래서 약한 충돌을 찾는 것이 더 쉽습니다. 더 쉬운데 강한 충돌을 찾는 게 더 쉽습니다. 강한 충돌을 찾는 것이 더 쉬운데 강한 충돌을 찾는 것도 어려워야 된다는 것이 이 해시 함수의 요구사항이고요. 이런 강한 충돌도 계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이런 해시 함수를 충돌 회피 해시 함수라고 합니다. CRHF. 충돌 회피는 아닌데 일방향만 만족하면 일방향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시 함수가 이제 2장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세 군데에서 많이 쓰이는데 첫 번째가 전자서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서명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너무 크면 그 전자서명을 계산하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요. 또 계산 비용만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크고 그 큰 데이터를 전자서명하게 되면 결과값도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명값 자체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서명을 할 때 이 데이터에 직접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시값을 구해서 이 해시값에 대해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명의 크기도 줄일 수가 있고 서명을 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해시 함수는 반드시 충돌 회피 해시 함수여야 됩니다. 충돌 회피 해시 함수가 아니면은 이게 m에 대한 서명인데 a의 서명인데 똑같이 hm'이 HM과 또 해시값이 같아요. 그럼 나중에 이 서명을 M에 대한 서명이 아니라 M'에 대한 서명이라고 우기거나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해시함수, 전자 서명에 사용되는 해시함수는 충돌 회피 해시함수여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그런 해시함수들은 다 충돌 회피 해시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해시함수는 또 어디서 많이 쓰냐면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M과 M에 대한 해시값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M이 M'으로 바뀌면 우리가 이 바뀐 데이터에 대한 해시값을 구해서 이것이 저장된 해시값과 다르면 M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 두 개가 유지되면 얘를 바꾸면서 해시값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해시값도 같이 바꿔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 해시값 대신에 이제 맥값을 쓸 수가 있죠. 아니면 이 해시를 이 메시지하고는 좀 다르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수정을 못하게끔. 그 다음에 또 해시 함수가 어디서 또 많이 쓰냐면은 비트 약속이라는 그런 응용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GA를 줘야 되는데 GA를 바로 주면 이제 그 받은 측이 뭔가 먼저 할 수 있으니까 GA를 주신 대신에 해시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방향성 때문에 이 어떤 값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사용이 이제 줘야 될 때 GA를 주게 되면 이 사용자는 이 값을 줄 때 나중에 공개를 할 때 원래 요 해시값을 계산할 때 사용된 GA가 아니라 GA 프라임 같은 값을 줄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되는 것도 당연히 충돌 회피 해시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값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값을 나중에 줄 거예요. 주긴 주는데 공개를 할 건데 지금은 공개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공개할 시점에 가서 내가 그때 리저브 해놓은 이 공개하려고 약속해 놓은 값이 아닌 다른 값으로 공개를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응용에서 우리가 뭘 사용하냐? 해시 값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전달할 때 먼저 해시값을 전달하고 나중에 필요한 시점에 공개를 하는데, 나중에 공개를 할 때 원래 그 공개하려던 값이 아닌 다른 값을 공개 못하게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선 이 해시값은 충돌 회피 해시 함수여야 된다. 충돌 회피면 일반 항승도 만족하기 때문에 이 해시값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값을 그 공개할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주로 요 세 가지 용도로 이제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 9장, 이 챕터에 오기 전까지 여러 차례 이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새로운 내용들, 설명을 아직까지 이제 했긴 했을 수 있는데 자세히 안 했던 그런 해시 함수에 활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패스워드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용자를 인증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패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제 그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패스워드 입력하기 귀찮으니까 패스워드를 이제 기억하게 해서, 브라우저가 기억하게 해서 그냥 그 사이트 가면은 저절로 제가 아이디를 치면 패스워드가 들어오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상당히 우리 집에서도 보면 그런 거 해야 되니까 제가 집에 있는 PC를 키면, 브라우저를 키면 어느 사이트에 가면 저희 아내 아이디가 그냥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클릭만 누르면 제 아이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내 아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제 아이디도 와이프가 몰라야 되고 아내 아이디도 제가 몰라야 되는데 이제 쓰기가 편리하게 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 컴퓨터 같은 걸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여러분들은 원래 몰라야 되는데 패스워드를 그냥 제 메일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걸 접속하게 되면 자동으로 로그인 되니까 저절로 김상진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도 이 패스워드와 관련해서 장기간 키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한 메커니즘도 패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용자가 뭔가 해야 되는 거는 사용자는 패스워드 정도밖에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 뭔가를 사용자가 기억해가지고 사용하게 하기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하는 128비트 키라든지 RSA 키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고 입력하는 것조차도 힘들죠. 기억한다고 해서도 또 입력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증서가 있고 그거에 이제 대응되는 개인키가 있는데 이 개인키는 어떻게 유지돼요? 패스워드로 암호화돼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워드로 암호화되어 있다는 건 패스워드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패스워드부터 키를 만들어내겠고 이 키로 이 개인키가 암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 개인키를 암호화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 갖고 이 키를 생성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키를 풀려고 그러면 뭐만 해보면 돼요. 패스워드를 대한 추측 공격을 해보면 돼요. 패스워드를 여러 개를 막 시도해서 풀리면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를 보호하지 않은 상태로 전달하면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 쳐서 이제 서버로 전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암호화를 해줘야 돼요. 암호화하지 않는 사이트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은 여러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고요. 사용하더라도 거기에 쓰는 패스워드는 뭔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쓰는 사이트의 패스워드와는 다른 것을 사용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이 패스워드 보호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게 TLS죠. TLS라는 게 브라우저 웹서버 간에 세션 키를 확립한 다음에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보호해서 주는 거예요. 주는 것이고요. 패스워드의 가장 큰 문제는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되는데 어려운 거는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어려운 것도 기억해가지고 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려운 패스워드 선정한 다음에 오랫동안 자주 사용하면은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해요. 제가 해본 바로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불편해요. 그래서 간단한 걸로 씁니다. 그리고 쏘아 노출되면 뭐 어때? 에이, 그거 노출된다고 뭐 큰 문제 있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보안을 전공한 저조차도 그러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7, 8자의 짧은 패스워드 기억하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긴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요구하죠. 또 길이도 긴 거, 뭐, 여러 가지 조합을 쓰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도하니까 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이트, 자주 안 쓰던 사이트에 가서 입력했더니 내가 생각할 패스워드가 아니야. 한참 하다가, 에이, 몰라. 해가지고 포기하고 재발급 받아서 또 쓰기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재발급 하다 보니까, 이거는 12자까지 써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짧은 거 썼더니 안 되는 거였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하는 적 없기 때문에 쉽게 예측할 수가 있고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뭐 이렇게 공격자들이 여러 번 시도할 수 있으면은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로 돌려놓으면 뚝 돌려가지고 가능한 모든 패스워드 8자면 8자를 가능한 모든 8자 문자를 이용해서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도를 해볼 수 있게 해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뭘로 해결한다? 보통 횟수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연속 패스워드가 틀리면은 그 계정으로 로그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패스워드를 갱신한 다음에 다시 쓰게끔 유도하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현재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다 여러분 패스워드 입력해 보면 여러분 패스워드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또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 패스워드를 어려운 패스워드 쓰는 거 좋은데 너무 그 어려운 거 쓰는 거는 불편하고요. 또 이제 사이트마다 같은 패스워드를 이제 쓰는 게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걸 쓰면 이 사이트에 패스워드 노출되면 다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게 이제 조금씩 바꾸는데 조금 다르게 쓰지만 그래도 뭔가 규칙을 있게끔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어떤 사이트가 있으면 네이버가 있으면 제가 즐겨 쓰는 어떤 값 그리고 네이버라는 그런 네이버와 관련된 값을 결합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이트 뭐 그래서 뭐 네이버 말고 또 뭐 다음 뭐 카카오 가면 이제 카카오가 연상되는 값 내가 원래 쓰는 값 그럼 요 두 개가 또 같아지는 좀 문제점이 있긴 있지만 그것도 약간씩 솔직히 바꿔주시면 이제 좀 그래도 더 안전한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패스워드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설명드릴 그 해시 함수가 활용되는 첫 번째 부분이 패스워드 해싱입니다. 패스워드 해싱. 그래서 유닉스와 웹 서비스 등에서 패스워드를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아이디와 pwd 패스워드를 이제 입력해서 전달해 오면 여기에 이제 db나 파일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겠죠. 그러면 요 패스워드와 요 패스워드 비교해서 일치하면 로그인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하면 요 db나 파일이 매우 중요한 파일이 돼요. 그래서 이 파일이 노출이 되면 모든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패스워드를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패스워드의 해시값을 저장합니다. 패스워드의 해시값을 저장을 해요. 근데 패스워드 해시값을 저장을 해도 이 일반성 때문에 바로 패스워드를 알아내기는 힘들지만
이거에 비해서는 안전성이 향상됐지만 얼마나 향상됐냐? 사전 공격에 대해서는 취약하다는 거예요. 사전 공격이라는 게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에 대해서 해시값을 다 계산해 봐요. 그러면 이만큼 해시값의 값들이 나오겠죠. 그럼 이 값하고 이 값들을 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일치를 했어. 여기가 사과고. 그러면 이 사람의 패스워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공격은 흔하게 사용한 패스워드에 대한 해시값을 모두 구한 다음에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교를 이 문제, 이 사전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첫 번째 쓰는 것이 이제 솔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솔트. 그래서 솔트를 사용하는 건데 그거는 뒤에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유닉스에서는 이런 패스워드의 해시 값을 보관하고 있는 파일을 섀도우 파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루트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근데 뭐 루트로 뭔가 어떤 시스템 해킹해서 이 파일을 얻어내게 되면 해시 값들을 쭉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전 공격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모든 해시 값에 대해서 해시 값을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에 대해서 해시 값을 구한 다음에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값하고 이 값이 일치되면 진이의 패스워드는 아빠라는 게 이제 알려지는 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거의 문제점은 여기 보면 조단이 있고 상진이 있는데 아이디가 두 개의 해시값이 같겠죠. 같으면 뭔지 몰라도 두 사용자가 똑같은 패스워드 쓴다라는 것을 쓰는 것이 이제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시값만 패스워드에 대한 해시값만 복원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사전 공격에 대한 문제점. 사전 공격. 그리고 동일 패스워드의 노출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요 1, 2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솔트입니다. 솔트는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양념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랜덤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요 값은 이제 좀 생각해보지 말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바보를 사용했을 때 이제 상징 값을 저장했을 때 사용되는 랜덤 값하고 조단에 썼을 때 랜덤 값이 달라지게 되겠고요. 달라지면 이 패스워드와 이 패스워드는 달라지겠죠. 즉 솔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두 번째 문제는 확실히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내가 이제 유저는 상진 아이디가 상진이고 패스워드 바보 이렇게 쳐서 데이터가 갑니다. 그럼 데이터가 오면 서버는 요 값에 해시를 해요. 바보를 해시해서 요거랑 비교를 해보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솔트를 쳐놓으면 바보로 오게 되면 이 바보에다가 바보만 해시할 수 없고 뭘 또 넣어야 돼요? 해시 값을 같이 넣어서 그 해시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것과 얘를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서버는 이거를 저장했을 때 계산했을 때 뿐만 아니라 요 솔트 값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트를 어디다 저장해 놓냐면은 같이 저장해 놓습니다. 같이 저장해 놓으면 내가 이제 이 공격자예요. 그래서 루트 권한을 얻어서 섀도우 파일을 얻었어요. 그러면 나는 해시값, 솔트값을 쭉 보게 돼요. 그럼 내가 이제 사전 공격을 또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솔트가 A, B, C, D 쭉 있을 테니까 여기에 있는 솔트 수만큼 각 단어마다 다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는 사과라는 거를 한 번만 해시해보면 됐는데 이제는 솔트 값이 4개면 4개만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아야 되겠죠.
사용자가 4명밖에 없으면은 솔트 값도 몇 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겠죠. 근데 사용자가 100명이면 솔트 값이 몇 개 있겠어요? 100개가 있는 거예요. 100개가 있으면 한 단어마다 해시 값을 100개 계산해 봐야 돼요. 그래야 사전 공격이 취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도 그게 큰 어려움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하게 됩니다. 뒤에가 설명드릴 텐데 이때 사용되는 해시 값은 일반 해시 함수는 안 써요. 일반 해시 함수는 요구사항 2가 뭐였습니까? 효율성이죠. 그래서 효율성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시 값을 계산하는 게 매우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패스워드 해싱하는 할 때 사용되는 요 값은 효율적인 해시 함수 쓰면 안 돼요. 속도가 매우 느린 걸 써야 돼요. 매우 느린 걸 쓰면은 이런 것들을 만들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사전 공격하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 더 쓰는 게 느린 해시 함수를 쓴다. 느린 해시 함수. 실제로는 속도 조절 해시 함수를 쓰게 됩니다. 속도 조절해서 어떻게 하냐? 속도를 매우 느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bcrypt라는 게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걸 해주는 거에 대한 패스워드 해시 때 사용 함수에 대한 공개 대회가 열려서 2015년도에 아르곤2라는 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곤2도 여기 이제 bcrypt처럼 뭐가 되냐, 여기 어디 있어? 수행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뭐가 되는 입력으로 반복 횟수라는 게 들어갑니다. 반복 횟수. 그래서 보통 요즘은 반복 횟수로 10,000, 20,000 뭐 이런 걸 써요. 그러면 이 해시 함수를 한 번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0,000번, 30,000번 계속 돌려서 이제 반복 횟수를 하는 것이고요. 이 샤도우 파일에 이걸로 시작되면 이거는 다 bcrypt로 해시 함수가 된 것입니다. 에러건2. 요즘은 이제 에러건2로 많이 요 bcrypt에 쓰는 것이 이걸로 이동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 횟수라는 걸 써서 속도 조절한다고 그랬는데 이 속도 조절할 수 있게 만든 것이 bcrypt입니다. bcrypt. 그러니까 원래 한 번만 해도 일반형성 충돌 회피가 다 되는데 그 한 번 해시한 거를 똑같은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512번, 뭐 10,000번, 20,000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000번 뭐 만들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만큼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속도를 느리게 하면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이 사용자의 해시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요때는 또 속도가 느리겠죠. 근데 이걸 너무 느리게 하면 안 되겠죠. 뭐 최소한 뭐 몇 초 내로는 돼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30초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아까 100개의 해시 함수를 하려면 이게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상당히 또 느리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드는 것이고요. 패스워드에 앉아서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제 제한된 것들이 패스프레이즈 쓰는 거, 그래서 문장을 쓰는 거예요. 패스워드가 단어가 아니라 뭐 그래서 뭐 어떤 내가 즐겨 부르는 노래의 한 소절, 뭐 내가 좋아하는 시의 한 구절, 내가 좋아하는 소설에 나오는 어떤 말, 뭐 이런 것들을 패스워드로 쓰는 거예요. 그럼 되게 길어지니까 길어짐에 불구하고 사람들이 외우기는 쉬운 거죠.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패스프레이즈를 쓰는 거고, 근데 이 패스프레이즈를 쓰는 응용도는 뭐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책에 소개는 되는데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요. 에베디 등은 이제 이런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어쨌든 똑같이 속도를 이제 느리게 하는 거예요. 느리게 해서 요거는 나중에
패스워드 퍼즐 할 때 비슷한 개념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weakest link principle 그 보안 원리 중 이게 중요한 보안 원리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시스템의 전체 안전성은 가장 취약한 부분의 안전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을 완전 철저하게 다 보안을 장치했는데 창문을 열어놨어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죠. 창문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그 시스템 전체 안전성을 좌우하게 된다. 그럼 패스워드 인증하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입력을 해서 네트워크 전달돼서 서버에서 확인하겠죠. 그럼 이 전체 과정이 똑같은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안전한 것이고요. 이 세 가지 부분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공격자들이 노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관련해서는 사용자들이 패스워드 입력할 테니까 어떤 보호를 해야 되면 키보드 해킹이라든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공격들을 막아줘야 될 것이고요. 네트워크로 전달될 때는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TLS 등으로 보호해줘야 되겠고, 서버에서는 이제 패스워드 해싱 같은 기술을 써서 그 패스워드가 저장된 파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들이 안 되어 있으면은 뭐 패스워드 해싱해 놓는다고 아무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그냥 우리가 그 타이핑한 것이 그냥 전달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 PC가 잘 관리가 안 돼서 그 공격자들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뭘 하는지 다 보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메모리에 남는 데이터들을 다 보고 있으면 패스워드 금방 빼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세 가지에 대한 이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다 보호를 해 주어야 합니다.